The vintage is excellent tonight. Indeed, it pairs perfectly. Mr. Hutchinson, get out now! 옛날 사람들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식민지 관리자들을 더 이상 가만둘 수 없었거든요. They are coming for your life. 허친슨은 억울해합니다. 난 법대로만 살았는데 왜 도망가야 해? 라며 버티지만 현실은 법보다 몽둥이가 가까운 법. 이미 다른 관리들의 집은 박살이 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뒷문으로 냅다 야반도주하는 허친슨. 허친슨의 집도 박살이 나게 됩니다. 대체 시민들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던 걸까요? 그리고 이 남자의 도주는 나중에 어떤 피바람을 불러오게 될까요? 미국 독립전쟁의 불씨가 된 그날의 사건, 보스턴 학살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인문학의 조평세입니다. 오늘은 1776년 독립이 있기까지 미국 땅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이 독립 열망에 불을 지피게 된 주요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지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인지세, 바로 스탬프 액트라고 합니다. 놀라실 만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당시에 문해율이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문맹률이 가장 낮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민의 90%가 읽고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 본토보다도 훨씬 더 높은 문해율이었어요. 미국은 90%의 문해율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영국 본토에서는 평균적으로는 50%밖에 문해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토보다 식민지의 주민들이 더 많이 읽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영국 의회에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이에 도장을 받게 하고 세금을 거두는 것이었어요. 미국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이에다가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주는 어떤 도장을 찍어야만 이것이 미국 땅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에서는 세뮤얼 애덤스라는 아주 혁명적인 독립운동가가 인지세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급진적인 소위 테러 조직을 조직합니다. 바로 Sons of Liberty라는 조직인데요. 독립운동가들의 조직이죠. 상당히 과격했지만 실제로 테러 행위를 하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상당히 급진적인 조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관 업무를 하는 장소들을 불태우거나 영국 관료들의 모형들을 화형식을 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어요. 그런 조직들이 이 인지세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2차 대륙회의를 통해서 미국이 독립을 선언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에 1차 대륙회의가 있었고, 그 전에 스탬프 액트 컨그레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인지세 회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1765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대표들이 뉴욕에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인지세 회의가 처음에 독립을 도모하려고 모였던 건 아니지만 지금 되돌아볼 때 그때가 바로 독립을 도모하는 첫 번째 모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아메리카 주민들의 저항 때문에 영국 의회는 굴복을 하고 1년 만에 인지세를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1년 만에 인지세가 폐지되었다는 사실은 미국의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자신감을 주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바로 이 인지세 때문에 처음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의 미국 식민지 주민의 대표가 영국 의회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한테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느냐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사건 때문에 영국 의회는 조금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미국의 주민들이 식민주의지만 본토의 영국 국민들보다 더 문해율도 높고 더 똑똑하고 더 정치적으로 활발하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는 인지세는 폐지했지만 하나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식민주에서의 모든 입법 권한은 영국 본토에 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Declaration Act라 그래서 선언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미국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반발심을 일으켰습니다. 인지세는 폐지되었지만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입법권을 영국 의회가 뺏어가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미국 주민들은 더욱더 연합해서 영국 의회에 저항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1770년에 보스턴 학살이 일어납니다. 학살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5사람만 죽었기 때문이에요. 학살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죠. 보스턴에 있는 세관 업무를 하는 건물, 그 앞에서 미국의 주민들이 모여서 밤에 시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눈덩이를 영국 병사들한테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건물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겁을 먹고 총을 발포를 합니다. 그때 총 5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스턴 학살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사건이 신문에 나온 그림이에요. 5개의 관을 그려놓고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미국인들에게 선전을 했던 것이죠. 일종의 선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거의 미국인 모든 사람들이 신문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은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13개 주 전체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다, 보스턴에서 우리 미국 주민들이 영국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라는 사실이 미국 전역에서 퍼졌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스턴에 가시면은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이라는 것을 꼭 따라가실 거예요. 보스턴 학살의 그 지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바닥에 이렇게 보스턴 학살의 현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금 과세 때문에 이미 끓고 있었던 독립 열망에 기름을 끼얹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쩌다 인문학의 조평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